안녕하세요. 한국사회 이해과정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한국에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하자고 말하는 사람의 상황은 어땠나요? 혹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두 사람 또는 여럿이 다투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나요? 아니면 누군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상황일 수도 있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있는 법이 개인이나 단체의 다툼이나 억울한 피해 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곳은 어디인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사회 구성원들의 지혜와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마땅히 존중되고 또 지켜져야 하는데요. 법이 존중되고 지켜짐으로써 각 사람의 자유와 권리가 보호되고 사회 질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법들 중 대표적인 것으로 민법과 형법이 있습니다. 민법에는 사람들 사이에 권리 다툼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하는 부부가 서로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또는 개인 간에 누구의 잘못인지, 누가 보상을 해야 하는지 서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 다툼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 법대로 하자는 말이 나오는 것도 민법이 분쟁 해결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으로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그러한 행동을 했을 경우 받게 되는 벌의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공공의 물건을 파손하는 경우, 폭행 등으로 다른 사람의 몸에 상해를 입힌 경우, 불법 도박을 한 경우 등 형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어기면 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범죄에 따라서 벌금을 낼 수도 있고요. 감옥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국회에서 만든 법을 적용해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거나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재판을 실시하는데요. 이 과정을 사법이라고 하고요. 법원을 사법부라고도 부릅니다. 재판의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판사입니다. 판사는 법과 자신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민법을 통해 개인과 개인 사이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을 민사재판, 형법에 따라 죄가 있는지 없는지, 죄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벌을 받아야 하는지를 가리는 재판을 형사재판이라고 합니다. 민사재판은 개인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소송을 신청하는 사람은 원고, 소송을 당하는 사람은 피고가 됩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범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면 경찰과 검찰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거친 후에 재판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과 다툼이 생겨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 결과가 억울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에서는 한 사건에 대해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를 3심제도라고 합니다. 1심 재판은 지방법원에서 이뤄지고요. 결과가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면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이뤄지는 2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다시 결과가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면 대법원에서 3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재판을 더욱 공정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이 있듯이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있는데요. 이를 법집행기관이라고 합니다. 경찰과 검찰이 한국의 법집행기관에 해당됩니다. 법집행기관은 직접 나서서 범죄 용의자를 잡아들여 조사하기도 합니다.
또한 피해자나 일반 국민의 신고로 범죄 용의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도 하는데요. 법 집행기관의 조사 결과 용의자의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은 재판을 통해 범죄자를 처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합니다. 여러분은 한국에서 사진 속 모습을 한 사람들을 본 적 있습니까? 바로 대한민국 경찰의 모습인데요. 법 집행기관으로서 대한민국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합니다. 범죄 예방과 진압 및 수사를 하고요. 교통단속과 위해 방지, 그 밖에 질서 유지 등의 일을 합니다. 경찰들이 일하는 곳을 보통 경찰서라고 하는데요. 어떤 동네에 가면 파출소가 있고 또 어떤 곳에 가면 지구대가 있기도 합니다. 잠깐 정리해보면요. 경찰 업무를 맡고 있는 대한민국 경찰청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16개의 지방경찰청이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 서울 곳곳에 31개의 경찰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경찰서에는 치안이 필요한 규모에 맞게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가 있는데요. 지구대는 파출소 2개에서 5개를 합친 규모입니다. 치안센터는 과거에 파출소로 쓰이던 건물들을 이용해 주간에만 경찰관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외근 순찰 중인 경우 민원인을 위한 긴급 전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경찰서나 파출소, 지구대를 직접 찾아가지 않더라도 112로 전화 신고를 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역시 법 집행기관으로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범죄를 수사하고 법을 집행하는 일을 합니다.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한다는 점에서는 경찰과 비슷한 점도 있는데요. 검찰은 기본적으로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기도 하고요. 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 또한 재판 과정에 직접 참여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다는 점 등에서 경찰과는 다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특별한 경찰도 있는데요. 한국 여행 중에 불편을 겪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관광경찰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에 능통한 경찰관으로서 지난 2013년 10월 출범했으며 주로 서울과 부산의 시내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초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 단속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행위 단속, 수사,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사항 수리 및 처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관광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관광경찰이고요. 한국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 택시를 타고 부당요금을 내거나 그런 경우에 1330으로 신고를 하시면 저희 관광경찰이 나가서 불편사항을 해결해드리고 만약에 불법 행위가 있으면 사법 절차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사법과 법 집행기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